강서구에 있는 불법 강아지 번식장을 적발한 동물보호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등 지자체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만덕 센텀 대심도가 2026년 초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행 시간이 30분 단축되는 반면 2,000원에 가까운 통행료를 내야 해 시민 부담이 우려됩니다. 부산 서구가 의료관광이라는 성장 동력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주구역 지정 이후 방문객들이 줄고 있는 밀락수변공원에서 비축제는 물론 이색 포토존을 마련해 방문객 끌기에 안간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의 동물보호단체 대표들이 부산시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 강서구에서 적발된 불법 강아지 번식장과 경매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자체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강서구 낙동강변의 한 강아지 번식장. 녹슨 철제 구조물 안에 애완견들이 가득합니다. 지난 17일 동물보호단체가 찾았을 당시 모습입니다. 좁은 공간에 강아지 여러 마리가 들어가 있고 병들어 보이는 개들도 눈에 띕니다. 이 번식장은 20년 넘게 불법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구조된 강아지는 예상보다 3배가량 많은 570여 마리에 이릅니다. 25년간 운영을 하셨대요. 그 25년간의 흔적이 정말 그 안에 청소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악취에서부터 들어가는 현장에서부터 정말 파리가 그렇게 많은 곳도 처음 봤고요. 그리고 폐 닭을 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닭 사체나 이런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 곳도 처음이었고, 그리고 개들의 상태가 사실상 그렇게 안 좋은 곳도 처음이었어요. 당시 구조에 나선 동물보호단체들이 다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불법 강아지 번식장을 알고도 묵인한 강서구청과 동물구조를 외면한 부산시를 질타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강서구청은 국유지에 불법 무허가 번식장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도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만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는 구조된 동물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행정조치도 없었다며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근데 부산시에서 구에서 캔넬조차도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서 부산시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오셔가지고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못하시는 부분이 부산시는 분명히 책임을 지어야 될 부분이 되실 거고. 동물보호단체는 이처럼 불법 번식된 개들이 경매장을 통해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당국의 규제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부산에는 51개의 개 고양이 번식장이 있고 이 중 11개는 강서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공사 5년 만에 만덕 센텀 대심도 전 구간이 뚫렸습니다. 만덕동과 재송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통행 시간이 30분 넘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반면 통행료는 부산에서 가장 높은 도로가 될 것으로 보여 시민 부담이 우려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2019년 착공한 만덕 센텀 대심도. 북구 만덕동에서 동래구 사직동을 거쳐 해운대구 재송동까지 9.6km를 연결합니다. 부산 처음으로 지하 40m 아래에 놓이는 도로는 지난 15일 공사 5년 만에 전 구간이 뚫렸습니다. 올해 11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토사 유출 등으로 공사가 미뤄져 2026년 1월 개통될 예정입니다. 대심도가 개통되면 만덕에서 센텀까지 통행 시간이 40분대에서 10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 상습 정체 도로 통행량은 25%까지 분산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민간 자본으로 지어져 시민 부담이 발생합니다. 통행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 만덕에서 센텀까지 소형차 통행료는 1,860원, 중앙 IC에서 빠져나올 경우 1,032원입니다.
이 금액은 향후 물가 상승분 등을 감안해 다시 조정됩니다. 부산시는 요금이 오르더라도 최대 90원 정도에서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징수 기간은 40년. 부산에서 가장 많은 통행료를 가장 오래 징수합니다. 광안대교에 비해서 킬로당 통행료가 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서 저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내년 1월 백양터널이 한시적으로 무료로 전환되지만 만덕센텀 대심도를 비롯해 추진 중인 신백양터널과 승학터널 등이 개통되면 부산 유료도로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여전히 승용차 중심의 승용차가 편리한 도시인 거죠. 그에 반해서 대중교통은 이용이 불편한 도시. 과연 이렇게 해서는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부산시의 기조라든지 그리고 15도시를 얘기하는 부산시 어떤 정책을 하고는 좀 맞지 않다. 250만까지 인구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면은 굳이 민자를 들여서 터널을 뚫는 사업보다가도 어쩌면 대중교통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덕센텀 대심도는 현재 공정률 67%로 부산시는 앞으로 콘크리트 보강 공사와 전기 배수 시설 등을 설치해 2026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부산 서구가 의료관광이라는 성장 동력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의료관광이라는 고부가 가치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된 부산 서구. 특구 지정으로 내년까지 1,735억 원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의료관광 특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축제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서구 의료관광 축제.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병원 정보와 간단한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화 혈색소. 그건 이제 내가 그때 혈당은 내가 뭘 드셨는지 언제 드셨는지에 대해서. 의료관광 축제에 들어간 예산은 첫 해 국시비 등을 포함해 6천만 원.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9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들어간 예산만큼 효과는 어떨까?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관광 투어는 미진한 상황. 지난해 국내에 유치한 전체 외국인 환자 60만 명 가운데 부산을 찾은 비중은 2%인 12,900여 명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서구는 2,200여 명, 부산 진구 4,200여 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타 지역 아니면 부산 지역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검진을 많이 받게 하고 진료를 많이 하게 하는 게 목적인지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의문이라서. 이에 서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세 곳의 대학병원, 한 곳의 종합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이 서구만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계형 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합니다.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에 대한 장점과 강점들이 있어줘야 저는 그런 것들이 다른 부분들을 좀 연계한다라는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부산 서구. 고부가 가치 사업인 의료관광이 서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금주구역 지정 이후 방문객들이 줄면서 밀락수변공원 일대 지역 상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관할 지자체가 비축제와 이색 포토존을 마련하고 친숙한 공원 만들기로 방문객 끌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 헐크, 아이들에게 겁주기를 좋아하는 몬스터 마이크,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속 캐릭터들이 밀락수변공원에 조성됐습니다. 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쏠쏠하고 유쾌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캐릭터 헐크와 함께 멋진 인증샷도 찍습니다.
밀락 수변공원은 지난해 7월 금주구역 지정 이후 방문객 발길이 끊어졌고 지역 상권이 침체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수영구는 상권 활성화와 밀락 수변공원 이미지 개선에 안간힘입니다. 이색 포토존을 조성했고 11월 2일부터 4개월 동안 화려한 비축제를 통한 공원 이미지 개선에 나섭니다. 시민들은 물론 상인들 벌써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많이 되죠. 그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효과가 있으면 좋겠죠. 비축제 밀락 루체 페스타는 물고기 루체를 주인공으로 광안리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LED 구조물과 미디어 아트로 표현합니다. 한편 광안리 밀락 해변공원 광장에는 국화 2만 본이 식재돼 아름다운 꽃밭을 조성했습니다. 시민들은 국화해변을 걸으며 가을바다 정취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기장군이 KTX 이음 정차역 지정을 앞두고 주민들의 유치염원을 전하기 위해 범군민 총걸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당초 10월에 정차역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는데 지자체마다 막판 유치전이 치열해지고 있고 국토부의 선정 발표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정관읍 중앙공원 일원 KTX 이음 정차역 유치 열기를 알리기 위한 범군민 총걸기 대회 현장입니다. 정차역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진행한 기장군에선 KTX 이음 기장군 정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지역 내 산업단지의 교통 수요 대응과 함께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차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기장군은 동부상권 여행의 시작점이고 부울경으로 뻗어가는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입니다. 연간 1천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야구박물관과 남북권 중입자암치료센터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KTX 이음 기장군 정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역 주민들 역시 오랜 시간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며 KTX 이음 열차가 기장에 반드시 정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단 시내버스 자체도 지금 좀 많이 부족하지만 기장군에서 지금 인구가 굉장히 지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기장에 KTX 이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장군뿐만 아니라 해운대구, 최근에는 동대구까지 가세해 KTX 이음 정차역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는 이유는 지역의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KTX 이음 열차 운행 구간은 서울 청량리부터 부산 부전역까지입니다. 현재 서울 청량리에서 경북 안동 구간까지 운행되고 있는데 나머지 구간 공사는 올 연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2025년 완전 개통되면 부산 부전역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총 441.5km 구간을 2시간 50분대에 갈 수 있게 됩니다. 부산에선 최소 한 곳 이상이 정차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자체들의 치열한 유치전에 코레일과 국토부 측의 고심이 깊어지면서 선정 발표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도 11월 중에는 노선 발표가 있지 않겠냐는 지역의 기대 속에 동부상권역을 거치는 첫 KTX 노선을 잡기 위한 막판 유치전 열기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북구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은 신청사 건립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추진하다 무산되는 일이 반복됐는데요. 이번에는 정부 심사를 통과해 2026년 착공을 내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올해로 지어진 지 48년째인 북구청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구청사로 사무 공간이 부족해 주변 건물을 빌려 쓰고 있고 비만 오면 물이 샙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 부산에서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청이기도 합니다. 1995년 사상구가 분리하면서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지만 30년째 그대로입니다. 몇 해 전부터 다시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이 추진된 가운데 지난 18일
이 사업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신청사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는 마지막 행정 절차로 첫 도전만에 통과입니다. 북구는 구청장이 직접 행안부를 방문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1년 반 내지 2년 정도 있다가 또 우리가 심사하게 되면은 그때 이후 되면은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제도비라든지 건축비가 엄청나게 우리가 상승되기 때문에 지난 4월 신청사 부지를 덕천생활체육공원으로 결정하고 올해 4월에는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부지를 무상 기부받는 등 진전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습니다. 구는 지난 4월 신청사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확정 지었다며 토지 매입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지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또 이건 우리 공공청사나 이런 걸 짓지 않으면 효율성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하는 데는 뭐 큰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심사를 통과하면서 북구는 내년 실시 설계를 거쳐 26년 공사에 들어가 2029년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청사는 약 3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구청과 의회, 보건소를 비롯해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더한 복합청사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은행에 구제를 요청하면 피해 금액의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올 한 해 실적이 15건에 그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게 앞에 선 한 남성이 김모 씨에게 봉투를 주고 떠나려 하자 경찰이 막아섭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잡은 겁니다. 당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나갔다 수상함을 느낀 김 씨의 재빠른 신고 덕분에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수법을 바꿔가며 매년 수만 명의 피해자와 수천억 원의 피해액을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계좌에 해당하는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피해자 본인과 은행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은행권 자율배상 신청 건수는 165건. 신청도 적지만 실제로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15건에 그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금감원은 신청 접수 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 있어 실적이 15건에 불과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민병덕 의원은 한 해 금감원에 접수되는 피싱 피해가 매년 2만 건을 육박하는데 신청건이 165건에 그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금 인출 시간을 고려했을 때 30분이 골든타임이지만 지급 정지를 위한 신고는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대부분 악성 앱이 설치되어 있을 거니까 그거를 더 이상 걔네들이 그 피싱 조직들이 조작하지 못하도록 그 비행기 모드로 바로 바꾼 다음에 일일이 신고하고. 또 최근 카드 발급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신종 피싱 수법이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부산시는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를 위해 퐁피두 측과 맺은 협약을 공개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열린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협약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사회단체와 미술계가 다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졸속 불력적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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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반대 부산시민사회대책위가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부산시와 퐁피두 미술관이 맺은 협약이 불평등하고 치욕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더 많은 유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 혈세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시민에게는 비공개, 부산 지역 미술계와는 한 번도 소통하지 않았고 국회 국감에서 제출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자료까지 비공개하는 비밀불통 시정의 결과가 굴욕스럽고 불리한 협약을
퐁피두 센터와 맺은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협약 내용을 보면 시가 퐁피두 측에 해마다 400만 유로의 로열티를 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0억 원에 이릅니다. 또 퐁피두 미술관에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드는 운송, 보관비는 물론 보험료도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분관에서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모두 퐁피두 측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과의 협의 문건으로 기록하면서 한국어 우리말을 사용하지 않고 영어와 불어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협약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률적인 유권 해석을 하게 되면 한국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부산시는 시민사회와의 불통 문제를 지적당하자 논의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관계자 어느 누구도 시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지 않았다며 시가 말한 논의회장은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안전부가 퐁피두 센터 부산 유치 건립 사업의 투자 심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기대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